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가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가는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신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아직 버블이 아니라면 따라 사야 되는 건가요? 고민이죠. 이럴 때 우리 영화 하나 추천합니다. 빅쇼트라는 영화인데요. 2007년에서 8년 금융위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영화 시작과 함께 테니스 공을 튀기는 이 사람, 바로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이클 머리라는 사람으로 나오죠. 의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다가 금융에 빠삭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시온 캐피탈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죠. 근데 마이클 머리는 미국 주택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만든 MBS의 버블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곧 붕괴를 예상하죠. 그래서 공매도를 합니다. 이 공매도를 영어로 빅숏이라고 하죠. 팔아치우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떼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벤 리커트, 브래드 피트가 캐스팅됐습니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었는데 금융기관 돈놀이에 환멸을 느끼죠. 그리고 자기 발로 회사를 걸어 나옵니다. 돈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금융보불이 심각하다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빅숏, 공매도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연주를 찾아 나서죠.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넷 베넷 라이언 고슬링이 캐스팅됐는데요. 이 사람은 도이체방크의 트레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모기지 수합을 여러 사람에게 팔아치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마쿠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쿠 바움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돈 좀 있다고 뭐 의시되는 목에 힘 좀 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넷 베넷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붕괴되니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매도를 하자. 처음에는 가담했는데 점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버블이 붕괴되면 수많은 시민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양심가로 바뀝니다. 마치 스크루지 같은 장면이죠. 자, 점차 버블은 붕괴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마이클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뻥 하고 터지고 맙니다. 자, 이상은 영화 빅쇼트였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이 버블에 붕괴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적인 진보 때문에 사람들이 관점이 바뀝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이 공급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 완화 정책이 펼쳐지죠. 그럼 사람들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보던 시각으로 주식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르다 보면은 사람들이 핑크빛 낙관에 빠집니다. 유포니아라고 하는 현상이죠. 마치 주식시장에 돈을 넣기만 하면은 당장 떼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의견이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의견이 통일이 되면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의 의견이 통일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주가는 오른다로 의견이 통일됐다. 이 얘기는 살만한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죠. 주식은 더 누가 비싼 값으로 사주지 않으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폭락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소한 발단이 생깁니다. 사실은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도 프랑스의 파리바 은행이 모기지에 대한 펀드의 실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환매 중단을 했는데 이것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금융기관에 뱅크런, 인출 사태가 생기고 인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서두로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하고 주가는 급락하고 이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공포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거죠. 자, 이게 버블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티클 하나 소개할게요. 버블의 생성과 붕괴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얘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핑크빛 유포니아는 거의 끝났고 위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작은 재료 하나만 터져도 폭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 주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겠지만은 코스피와 필라델피아 지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를 좌우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주가를 좌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주가는 박스간으로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다우 지수,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N자를 그립니다. N자를 그린다는 다시 하락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달러 지수는 돈이 풀리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 가치와 미국이 달러에 대한 환율은 오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원화 절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매수 자금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오르죠. 왜? 돈이 많아지니까 박앤세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르죠. 23,000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조정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뭐 튼튼합니다. 그 다음 금 시세, 이것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금리, 그 다음에 금 시세는 반대로 움직이는군요. 자, 경기는 어떻습니까? 경기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WTI 원유 지수죠. 원유값 오릅니다. 상해 지수 오릅니다. 상해 지수 보는 것은 중국이 그나마 제조업에 건실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 구리는 산업 생산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 구리 수요가 많아지죠. 구리값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운임지수는 꺾였습니다. 이 얘기는 실어 나를 물건이 이제는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운임지수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원자재를 실어 오거나 아니면 완제품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오를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꺾였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생산은 지금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임지수가 꺾이는 거거든요. 자, 곡물 시세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두값입니다. 콩값이죠. 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